장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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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살자 오늘도 방실방실 밝은 대한민국의 하늘. 웃음 가득 행복 가득 여기는 야암상가 시장입니다. 저는 보이는 라디오 DJ 우정호입니다. 보이지 않는 어두움 속에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습니다. 알라 하나님 부처님이여. 오늘 4월 4일 첫 노래로 오늘 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네, 태연의 레인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월 4일 첫 노래로 태연의 레인 듣고 왔습니다. 네. 오늘 아침부터 비가 조금 내렸어요. 지금은 이제 비가 좀 잦아들었는데 아침에 이렇게 비가 조금 애매하게 툭툭 떨어지더라고요. 새벽에도 그렇고. 네. 새벽에 제가 잠깐 그 화장실 가려고 눈 떴다가 밖에 빗소리가 나가지고 조금 깜짝 놀랐는데, 네. 아침에 거의 뭐 비가 뭐 오는 둥 마는 둥 게 애매하게 내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출근할 때도 비가 좀 애매하게 내려가지고 우산을 쓰고 올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이 정도의 우산을 쓰기도 좀 그래가지고 어차피 이따가 이제 예보에는 안 온다고 하니까 비가 안 온다고 하니까 그냥 우산 안 쓰고 갔습니다. 네. 근데 이상하게 좀 비를 좀 맞았어요. 네. 참 이상하네. 네. 뭐 어쨌거나 오늘 보이는 라디오에서는 1부 건강상식 그리고 2부 세계 속으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 건강상식에서도 또 재미난 거 또 이제 제가 알아왔으니까 또 즐겁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 시작하기 전에 노래 한 곡 더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10cm의 봄이 좋냐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10cm의 봄이 좋냐? 듣고 왔습니다. 네. 제가 제가 이번 그 주말에 토요일 날에 제가 봄꽃 벚꽃 보러 갔다 왔어요. 이 서남 호수공원 있죠? 네, 거기에 제가 봄꽃 보러 갔다가 왔는데 날씨가 좋더라고요, 그날. 네. 뭐 어쨌거나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 건강상식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제가 벚꽃 본 이야기는 뭐 그렇게 뭐 재밌는 얘기가 없어가지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건강상식에서는 바로 DNA 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DNA가 그 어떤 건지 아시죠? 왜 그 이상한 사다리 같이 생긴 그 왔다 갔다 하는 그거, 네, 그걸 이제 DNA라고 하는데 이게 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게 뭐 정보라든지 사람의 정보 이런 것들을 다 이제 DNA에 함축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 시작하기 전에 먼저 그 하나의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남자와 여자가 사랑에 빠졌습니다. 둘의 만남은 오래가지 못했고 이제 그는 곧 떠나야 할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여인의 몸속에는 아이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커다란 돌 밑에 자신의 검과 신발을 넣어두고는 아이가 자라서 스스로의 힘으로 바위 밑에 물건들을 꺼낼 수 있게 되면 자신에게 보내라고 말한 다음에 떠났습니다. 세월이 흘러가지고 태어난 아이는 이제 근동에서 견줄 자가 없을 정도로 건장한 청년으로 자랐고 이제 청년이 된 이 아이는 이름이 테세우스였는데 이 테세우스에게 어머니는 아버지가 남긴 이야기를 들려줬고 이 테세우스는 손쉽게 바위를 들어올려서 검과 신발을 꺼내 몸에 지니고 아버지를 찾아 떠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젊은 혈기가 끓어오르는 청년은 일부러 안전한 해상로를 마다하고 온갖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육로를 선택해서 길을 떠나게 돼요. 이 테세우스는 여행 도중에 여행자들을 두 그루의 소나무에 매달고 살해하던 시니스와 발을 씻어주는 사람들을 바닷속으로 차넣는 스키론, 그리고 자신의 쇠침대에 맞춰서 손님들의 몸을 늘리거나
아니면 잘라버렸던 프로크루스테스를 이제 죽였고,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던 커다란 멧돼지도 퇴치하면서 뭔가 그 자신에게 주어진 그런 모험 같은 것들을 이제 즐기게 됩니다. 하여튼 이 테세우스가 온갖 모험을 거치고 나서 아테네에 도착하니까 이미 유명인이 되어 있었어요. 네, 사람들을 위협하던 악인과 맹수들을 해치러 온 그 공로로 이제 왕을 아련하게 됐는데, 그 자리에서 왕이 그의 검과 신발을 알아보게 됩니다. 네, 수십 년 전 아름다운 여인이 살던 땅에 두고 온 검과 신발이 건장한 젊은 청년에 의해서 다시 그의 눈앞에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그 이제 이 테세우스의 아빠인 거죠. 네, 그래서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네. 이게 뭐냐면은 이게 그리스 신화 중에서 테세우스라는 애의 이제 모험 이야기를 이제 잠깐 말씀드린 건데, 흔히 피가 물보다 징하다 뭐 이렇게 말하게 되잖아요. 네, 혹은 이제 피가 끓는다 뭐 이런 말도 있고, 모두 혈연 관계에서 파생되는 아주 끈끈한 애정 관계를 뜻하는 말인데, 크고 작은 전쟁이 잦았고 지금처럼 교통이라든지 통신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에는 한 번 헤어진 혈육들이 다시 만나는 거는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네. 또한 사람이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 변하게 되고, 특히나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더욱 크게 변하기 때문에 어렸을 때 헤어진 부모 자식이나 아니면 형제 자매 같은 경우는 다시 만나도 서로를 알아보거나 뭐 그러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뭐 사진이라든지 뭐 이런 기술이 없고, 과거에는 이제 뭐 조선시대 뭐 이럴 때 있잖아요. 이럴 때는 뭐 그런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뭐 이게 봐도 그냥 막상 봐도 이게 아버지인지 아들인지 뭐 형제인지 자매인지 뭐 이게 모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증거 같은 게 없던 거죠. 네. 가장 이제 흔한 방법이 이 신화, 방금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신화 속의 테세우스처럼 뭔가 그 증표가 되는 그런 물건들을 나눠 가지는 건데, 고구려 건국 신화에서도 아버지가 남긴 부러진 칼 조각을 들고 찾아온 소년이 이제 아들임을 이제 인정받고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데, 이제 그 왕이 유리왕이죠. 고구려 2대 왕인 주몽의 아들. 뭐 어쨌거나 그 헤어진 가족들을 모두 알고 있는 사람이 이제 증인이 되는 경우도 있고, 역사적인 사실은 아마도 아니겠지만 드라마 그 예전에 과거에 이제 드라마 선덕여왕에서는 어렸을 때 쌍둥이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이국 만리로 이제 보내진 덕망공주가 아버지의 시녀이자 그녀를 키워주던 소화에 의해서 완벽하게 이제 공주로 인정받는, 네,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네. 혈연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던 조선에서는 증표라든지 증인이 없어도 혈육 관계를 증명하는 방법을 제시하기도 했어요. 그 조선시대 검시서로 알려진 무원록에서는 부모의 두개골에 피를 떨어뜨려 가지고 이게 그 피가 두개골에 스며들게 되면은 그 친자식, 그리고 이제 그렇지 않으면은 혈연 관계가 아니다라고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네. 이 방법은 같은 피를 나눈 뭐 이제 이들끼리 뭐 피가 통할 것이라는 그런 관념을 이제 반영한 것으로 전혀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그냥 그 뭔가 미신이라든지 아니면 그동안에 이제 살아왔던 전통 같은 거, 그런 걸 확인하는 뭐 그런 방식으로 조선시대 때는 뭐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현대에 들어와서는 그 DNA 검사로 뭐 과거에 헤어진 혈육을 만나게 되죠. 네, 그 뭐 이렇게 DNA 검사 같은 거 해가지고 뭐 90 몇 퍼센트 뭐 일치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이제 아버지를 찾거나 뭐 부모님 찾거나 아니면 그 자식들 찾거나 아니면 형제 자매 이렇게 찾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근데 만약에 이게 뭐 옛날에 뭐 조선시대 때 뭐 고구려 시대 때 뭐 이럴 때도 이 DNA 검사라는 게 있었으면은 드라마가 참 재미없었을 거예요. 네, 그때 그냥 뭐 이게 물건 같은 거 이런 뭐 아까 칼이나 신발 그런 것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그런 거 이제 신고 칼 들고 왔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믿어? DNA 검사 한번 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약간 그 이게 감동적이라든지 뭐 이런 게 좀 그 없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게 옛날에도 DNA 검사가 있었으면 드라마가 재미없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쯤에서 슬쩍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진영의 엄지척 그리고 버나드 박과 캐림의 네가 보인다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홍진영의 엄지척 그리고 버나드 박 해림의 네가 보인다 듣고 왔습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 1부 건강상식 DNA 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헤어진 혈육을 다시 만난 다음에 그가 이제 정말 내 친족인지 뭔가 확인하는 일은 이제 현대 들어와서는 그렇게 드물지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뭐 드라마 같은데, 영화 같은 데서는 이제 뭔가 어렸을 때 헤어진 뭐 부모 자식 간에 이제 뭐 아니면 배다른 형제라든지 뭐 이렇게 넘쳐나가지고 뭔가 그 뭐 그 예전 드라마 이런 거 보면은 뭐 음모 뭐 이런 거 막 일어나는 난무한 중에 뭔가 미스터리가 밝혀지는 과정에서 뭔가 그 흥미진진해지는 그런 과정에서 DNA 검사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요즘에는 그게 이제 드라마뿐만 아니라 요즘에도 그 실제로 DNA 검사를 많이 하는 편이래요. 네, 과거에 비해서 이 뭐 이렇게 머리카락 몇 올이라든지 아니면 그 입 안에 면봉으로 이제 입 안에 슬쩍 한번 쓱 쓰다듬고 이제 나온 것들 아니면 뭐 칫솔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거로만 해도 DNA 검사를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몸에 붙어 있는 거는 어떤 것도 DNA를 이제 알아낼 수가 있어요. 네. 그 정도로 좀 발달을 좀 해가지고 보통 이거 알아내는데 하루 정도 걸립니다. 네, DNA 이제 검사해가지고 나오는데 하루 정도 나와요. 이제 보통은. 네. 그러면 이 DNA 검사는 도대체 어떤 원리로 이루어지게 되는 걸까요? 보통 DNA를 이용해서 친자 확인이라든지 아니면 개인 식별하는 경우는 DNA 전체를 비교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인간 DNA 전체를 읽어내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네, 세계 각국의 연구진들이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가지고 겨우 한 사람의 유전 정보를 읽어내는데 10여 년의 세월이 걸렸어요. 이게 바로 이제 그 유명한 휴먼 게놈 프로젝트라는 건데 뭐 어떤 거냐면 그 DNA도 이게 사람 몸에 DNA가 엄청 많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한 사람의 이제 유전 정보를 알아내는데 정말 세계 각국의 그 좀 머리 좋다는 연구진들이 다 달라붙고 그리고 돈도 어마어마하게 부어가지고 그거 알아내는데 거의 20년 가까이 걸립니다. 네, 이게 얼마나 걸리? 17년인가? 17년인가 뭐 그 정도 걸렸대요. 네, 한 사람 알아내는데. 네. 그래가지고 이 다 알아낼 그 이제 대중화되어 있는 거는 다 알아낼 수 없고 그냥 진짜 그 친자 확인을 위한 것들만 네, 요런 것들만 이제 읽어내는 네, 그런 거를 합니다. 네. 인체를 구성하는 정보들이 DNA에 담겨 있다는 사실은 이제 익히 알려져 있는데 이 DNA에서 실제로 특정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정보가 담긴 부분은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인간의 몸을 구성하는 단백질을 만드는 정보는 DNA 상에 특정한 염기 서열의 배열을 통해서 저장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헤모글로빈을 이루는 이제 베타사슬은 총 146개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진 물질이고 아미노산 한 개를 만드는 정보는 3개의 DNA 염기쌍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DNA는 이 베타사슬이 총 이제 아미노산이 146개가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아미노산 한 개당 3개의 그 DNA 염기쌍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걸 곱하기 그 146 곱하기 3 하면은 438이 됩니다. 그러니까 438개의 염기쌍을 통해서 헤모글로빈을 만드는 베타사슬의 정보를 저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복잡한 거죠. 네. 이렇게 특정 물질을 만드는 정보를 저장하는 부위를 우리는 유전자라고 합니다. 네. 휴먼 게놈 프로젝트에서 밝혀낸 바에 의하면 인간의 유전자는 약 한 3만 개 정도 된대요. 이런 여러 가지 유전자가 인간의 DNA는 3억 개 이상의 염기쌍으로 이루어져 있고 보통 한 개의 유전자가 수백 개 혹은 수천 개의 염기쌍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감안하면 인간의 DNA 중에서 실제 유전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1% 내외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99%의 DNA는 특정 유전자는 상관없는 부분이라는 거죠. 네. 왜 DNA 속에 이토록 많은 빈방이 있는지는 뭐 아직까지 뭐 정확한 이유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 DNA 안에 굉장히 많은 수의 염색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정작 필요한 실제 유전자는 1%고 나머지 99%는 이 DNA가 다 비어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비어 있는지는 뭐 아직 이제 머리 좋은 양반들이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네. 뭐 어쨌거나 친자 및 개인 식별 시에 바로 유전자가 아닌 이 부분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이 부위를 이용해 가지고 DNA 지문을 구성해내기 때문입니다. 네. 유전자가 위치한 부위에서는 개인차가 거의 없어요. 네, 만약에 이 부분이 서로 다르다면 만들어지는 단백질의 이상이 생기기 때문에 선천적인 질환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 부위는 거의 모든 인간이 거의 대부분 다 일정해요. 정말 특별하게 뭐 선천적으로 안 좋은 사람 말고는. 그래서 개인 식별하는데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전자가 위치하지 않는 부위의 경우는 사정이 좀 다릅니다. 이 부위는 인체를 구성하는데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돌연변이가 생기는 경우에도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대로 남아서 후손에게 유지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99%가 비어 있고 1%만 유전자가 있다고 했는데 그 99%가 정말 쓸데가 없으니까 그냥 웬만큼 변하지 않고 후손들에게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네, 사람들의 DNA를 분석해 보면 비유전기쌍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이를 SNP, 단일 염기 다형성이라고 말을 하는데 SNP 현상에 의해서 1000개마다 1개의 빈도로 DNA 염기쌍의 배열이 달라지는데 이로 인해서 같은 제한 효소로 잘라도 DNA가 서로 다르게 잘려지는 RFLP 현상이라는 게 나타나게 됩니다. 네, 이건 뭐 쓸데없는 거니까 뭐 그냥 넘어가도 되고 제한 효소라는 게 뭐냐면은 DNA 상의 특정 염기 서열을 인식해서 이 자르는 절단 효소라고 해요. 일종의 DNA 전용 가위라고 말할 수가 있죠. 제한 효소는 종류에 따라서 인식돼서 이제 자르는 부위가 다른데 예를 들어서 ECORI라는 제한 요소는 DNA 상에서 GAATTC라는 염기 서열에 나오는 부분만을 자르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GAATTC 부위의 SNP 현상에 의해서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이제 GAATTA가 되었다고 하면은 ECORI가 이 부위를 자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어렵죠? 네, 사실 저도 이게 뭔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 제한 효소라는 게 있다. 네, 어려워. 네. 좀 어려우니까 노래 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렵네 이게. 세븐고업의 얌얌 그리고 제시 김영임 크리스피 크런치 네, 이 양반들의 퀴즈나 칭칭나네 네, 이 두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묘하게 중독되는 맛일까? 노래 듣고 왔습니다. 세븐고업의 얌얌 그리고 제시 이 이름 뭐라고 쓰이는 거야? 김영임 그리고 크리스피 크런치의 캐시나 칭칭나네 듣고 왔습니다. 네, 지금 보이는 라디오 1부 건강상식 DNA 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 DNA 검사나 뭐 이런 거 좀 말씀드리는데 조금 어렵죠.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보게 되면은 100일장 대회에 모인 학생들에게 글을 쓰게 해봅니다. 네, 그리고 주제는 이제 원하는 대로 선택하되 글자 수는 정확히 1만 자로 제한하게 되는 거죠. 그런 뒤에 학생들의 이제 글을 걷어보면은 글자 수는 같더라도 내용이나 문장 구성은 전혀 다를 겁니다. 네, 이렇게 쓰여진 장문들을 특정 글자가 쓰여진 부분이 나오면 무조건 문장을 끊어서 다시 배열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다자라든가 아니면 것 이런 글자 있죠. 이런 게 나올 때마다 끊어서 다시 문장을 배열하는 것처럼 이렇게 다시 배열을 하면은 학생들마다 글을 다르게 썼기 때문에 새롭게 배치된 문장의 길이는 아이들마다 다를 겁니다.
서로 컨닝해서 똑같이 베껴 쓰지 않는 경우라면은 다 다른 그 글자 길이가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재배치하게 되면 특정 글자를 많이 쓴 아이들의 글은 짧은 문장이 여러 개 나타나겠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들의 글은 재배치돼서 두세 개의 긴 문장으로만 이제 표현이 되기도 하겠죠. 만약 이제 문장을 재배치하고 나니 어떤 두 글의 문장 길이가 완벽하게 똑같다면 이는 두 글이 같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즉 SNP가 자주 나타나는 DNA의 부위를 특정 제한 요소로 잘라보면 특성에 따라 다양한 길이의 DNA 조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제 할 일은 이 DNA 조각들의 크기를 비교해 보는 겁니다. 그렇게 잘라진 DNA 조각들의 완벽하게 일치를 하면은 두 DNA는 동일한 사람에게서 나왔을 확률이 99.99999%가 된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DNA가 이렇게 쫙 있는데, 그거를 이제 중간중간마다 어떤 그 기준에 의해서 자르는 거예요. 그 자르는 그게 그 조각들의 크기라든지 아니면 길이 같은 게 같으면은 이제 같은 그 이제 뱃속에서 나온 사람, 그리고 아니면은 아닌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쉽게 얘기하면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개인 식별 방법은 친자 확인에도 많이 쓰게 되지만 최근 각광받는 분야가 역시 범죄 수사 분야입니다. 네, 왜 그 뭐 범죄 드라마 얼마 전에 제가 굉장히 재밌게 봤던 그 시그널이라는 그 드라마, 이런 거 보면은 막 무슨 뭐 이게 야 저 범인을 반드시 찾아야 돼, 그 증거를 찾기 위해서 DNA가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나라에서는 DNA 개인 식별 방법을 범죄 수사에 사용하게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범죄자의 DNA를 데이터베이스화 시킨 CODIS라는 그 시스템이 있어요. 네, 요거를 구축하기도 했습니다. COD의 이게 코디스라고 하는 건데, 이 코디스는 그간의 연구를 바탕으로 DNA에서 개인마다 특이성이 나타나는 13개의 비교 좌위를 제시했습니다. 즉 DNA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DNA에서 나타나는 13개 특정 좌위만을 비교하면 이제 검사의 효율성을 좀 더 훨씬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에서는 이제 13개만을 이제 한 겁니다. 물론 이제 시간도 단축되고 효율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이 부위의 개인별 특징은 굉장히 뚜렷하기 때문에 13개의 포인트만 비교해봐도 개인 식별이라든지 아니면 친자 확인이 가능하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좀 더 빠르게 이거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고 할 수 있겠죠. 몇 년 전에 이제 한 여인이 엄청난 그 재산을 남기고 사망한 이후에 한 무리의 남자들이 그녀의 2살짜리 딸의 아버지라고 주장하면서 나섰습니다. 이들은 모두 DNA 검사를 받았고 그 결과 한 남성이 아기의 생물학적 아버지라고 밝혀져서 그에게 아이의 친권과 아이가 물려받은 유산을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이제 주어졌는데, 어떤 아버지는 자신이 10여 년을 넘게 키워온 자식이 자신을 닮지 않았다면서 이제 몰래 DNA 검사를 통해서 그 아기가 자신의 아이인지를 이제 확인하는 그런 것도 했고, 만약에 이제 그 DNA 검사를 했는데 이 결과가 이제 맞지 않다 이렇게 나오면은 아내와 아이들을 미련 없이 버리고 이제 떠나겠다, 뭐 이런 거겠죠. 훗날 이 검사 결과는 실수였다는 게 이제 밝혀지게 되면은 엄청난 게 그렇지만, 뭐 어쨌거나 이 DNA가 그 DNA의 연관성이 가족의 사랑을 보증한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눈에 뭐가 들어갔네. 네. 최근에는 DNA 검사의 발달로 인해 가지고 사회 여러 분야에서 이 검사를 통해서 친자를 확인받거나 혹은 부정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DNA 검사를 통해서 그동안 알지 못했던 친족을 만나는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그동안 친자식으로 알고 있었던 아이들을 이제 뭐 DNA 검사 결과지 한 장으로 헌신착처럼 이렇게 막 버리는 뭐 그런 문제도 발생하고 있어가지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단지 DNA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 뿐인지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네, 사람에게 있어가지고 이 DNA보다 사랑이라든지 애정 아니면 뭐 친분 관계 같은 어떤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데,
단지 이 DNA가 맞다, 틀리다로 인해서 이게 뭐 사랑이라든지 애정 같은 게 이제 왔다 갔다 한다면 그건 아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 낳은 정이 있고 키운 정이 있고 뭐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표현을 치면은 이제 정이 중요한 건데, 네, 요즘 그 젊은 제 친구들 중에 이제 그 뭔가 아무런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아이를 낳는 이제 그리고 아이를 버리는 경우가 이제 생기게 되는데,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이제 DNA 검사를 해서 나중에 이제 만약에 찾게 되거나 그러면은 얼마나 그 막 슬픈 그런 감정이 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뭐 어쨌거나 오늘 그 보이는 라디오 일부 건강상식에서 DNA 검사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뭐 애정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사람과의 그런 관계에서 DNA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면서 오늘 보이는 라디오 일부 건강상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 2부에서는 세계 속으로 다른 나라에 이제 가볼 만한 시장, 그 전통 시장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어떠한 그 가볼 만한 곳 뭐 이런 거를 이제 알아보는 시간인데, 오늘도 역시 저번 주와 마찬가지로 오늘 세계 속으로에서는 LA 농민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네. 저희 야암상가 시장 노래교실 노래 듣고 잠시 후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이는 라디오 2부가 시작됐습니다. 네, 저희 아까 그 보이는 라디오 1부에서는 그 건강상식 DNA 검사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번 2부에서는 세계 속으로 시간입니다. 네. 저희 야암생활 시장 노래교실 노래 듣고 왔고, 저희 그 세계 속으로 시간이 저번 주에부터 해가지고 이제 오늘 LA 농민 시장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 LA 농민 시장, 네,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피 좀 크기가 있고 이 주변 환경으로 인해서 뭔가 흥이 좀 넘치는 그런 시장입니다. 이 LA 농민 시장이 약간 그 이색적인 물건뿐만 아니라 놀이 그리고 공연 등 볼거리가 좀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온대요. LA 농민 시장에서도 연중 다양한 행사가 이루어져서 방문객들이 즐기고 동참하게 되는데, 전통 시장에서의 공연 그리고 국제 등은 구경거리일 뿐만 아니라 방문객들이 직접 참여하는 놀이판이 됩니다. 그리고 이들 행사는 전통적 질서, 권위, 관습을 조롱하거나 희망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 속에서 억눌려 살던 일반인들에게 정신적 해방감을 줄 뿐만 아니라 세상을 달리 보는 기회를 제공해요. LA 농민시장에서의 공연, 파티, 축제는 사회, 정치적 비판 기능을 약해지고 상업적 기능이 강화되지만 방문객들에게 여전히 볼거리와 재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LA 농민시장에서의 첫 번째 축제는 시장이 개장된 지 그 해에 그 10월에 가을 축제라는 이름으로 개최됐었어요. 이 농민시장이 지금도 형식과 내용이 조금은 다르지만 가을 축제라는 이름으로 계속 지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연중 크고 작은 공연, 뭐 축제 등의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마드그라 그리고 길모어 자동차 전시회를 들 수 있겠죠. 네. 화요일의 축일로 알려진 마드그라는 LA 농민시장에서 1989년에 처음 시작된 이후에 매년 개최되고 있어요. 이 축제 같은 경우는 이제 프랑스 이민자들이 유럽에서 가져온 것으로 이제 미국 남부의 도시인 뉴올리언스에서 시작되었는데, 마드그라라는 게 그 종교적으로 예수의 뭐 고난이라든지 뭐 부활 같은 뭐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 예수의 고난 기간인 재수요일로부터 이제 부활절까지 금식, 참회 등의 절제된 그런 생활을 지켜야 하는데, 이것이 시작되기 전날인 화요일에 개최되는 축제가 바로 이 화요일의 축일입니다. 현재는 뭐 종교적인 의미가 퇴색돼서 이제 겨울을 지난 봄의 축제로 가면 이제 가면과
분장, 특이한 옷차림 같은 뭐 장신구 같은 걸로 이제 치장하고 일상생활을 탈피하는 모습을 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거리를 행진하고, 그리고 이제 연주라든지 놀이도 하고, 아니면 거기에 이제 구경꾼들에게 아니면 뭐 그 구슬 목걸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선물들도 막 던져줘요. LA 농민시장과 주변 도로에서 펼쳐지는 마드그라는 이제 행사에 참가하는 사람들과 이를 구경하는 많은 사람들이 서로 이제 한데 어우러져서 이제 굉장히 흥겹게 노는 그런 축제장이 마련됩니다. 네. 네. 이거 지금 이거 사진을 봤거든요. 사진 보니까 그 약간 그 뭐라 그러지? 약간 그 놀이공원, 이제 롯데월드나 에버랜드 뭐 이런 데 있죠. 이런 데 가면은 왜 그 퍼레이드 한다고 왜 가변 같은 거 쓰고 막 춤추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여기 이 마드그라 이 행사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사진을 보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 납니다. 네, 그 놀이공원 그 퍼레이드 느낌이 나요. 네, 약간 그런 느낌이 나네요. 네. 1994년 LA 농민시장이 개장된 지 60주년을 기념하고 이제 길모어 석유회사의 흔적을 기억하는 뜻으로 길모어 자동차 전시회가 처음으로 그 시장에서 열린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게 돼가지고 매년 6월 첫 번째 토요일 날에 길모어 자동차 전시회가 계속 개최되고 있습니다. 길모어 석유회사는 자신들이 소유한 목장지대에서 이제 원유가 폭발해가지고 이런 횡재가 있나 그래가지고 이제 석유 재벌이 되는 그런 건데. 이 미국 서부 지역에 많은 길모어 주유소를 세우고 또 자동차 확산이라는 이제 그 나라에 그 기여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길모어 자동차 전시회의 이 행사를 또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자동차 경주 대회 같은 것도 한대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뭔가 보는 재미, 그런 재미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럼 이쯤에서 노래 한번 듣고 올까요? 네. 뭐 듣고 하이니의 빈자리, 그리고 악동 뮤지션의 I Love You, 그리고 위켄드 다이어리의 난 모르는 그대, 이렇게 세 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래가 안 끊겨서 굉장히 깜짝 놀랐네요. 네. 가끔 가다가 이게 노래가 안 눌려가지고 안 끊길 때가 있어요. 네, 순간 당황합니다. 네, 어쨌거나 지금 보이는 라디오 2부 세계 속으로 LA 농민시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뭐 이런 그 뭐 전통 같은 거를 기반으로 1994년 이후에 정기적으로 자동차 전시회가 열리고 있고, 여기에 일반적으로 보기 힘든 다양한 종류의 고전적인 그런 모형의 이제 자동차가 선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동차 전시회가 열리는 날에는 자동차 애호가라든지 아니면 가족 단위라든지 아니면 관광객들, 근데 하여튼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와가지고 뭔가 이색적이면서 이제 고전적인 그런 자동차를 구경하기도 하고, 농민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하거나 아니면 음식을 사 먹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 자동차 중에서도 왜 옛날 자동차 좋아하는 분들 많잖아요. 그 뭐라고 하더라? 무슨 클래식 뭔 자동차인가? 뭐 하여튼 뭔 옛날 방식의 그런 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날 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몰려와가지고 이제 이걸 구경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그 차를 이제 구입하기도 하고 뭐 하여튼 뭐 그런다고 합니다. 네. LA 농민시장은 지역 농민들이 생산한 야채와 과일, 그리고 소규모 가게에서 만드는 이국적인 요리들, 각국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인데, 또한 이곳은 LA의 대중적인 관광 명소로 알려져 있어요. 여기 이제 근처가 그 헐리우드이기도 하고, 그 개장한 이후에 뭔가 뭐라고 해야 되지? 뭐 개별 가게들이 이제 자신들만의 전통이라든지 아니면 색깔에 대한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가보면은 이게 가게마다 다 다릅니다. 네, 느낌이. 방문객은 시장의 과거와 현재, 상업적 그 활동과 사회 문화적인 활동, 그리고 친근한 사람과 이국적인 사람, 그리고 대량 생산의 식품과 특정한 수제품 또는
친환경적인 그 농산물들이 섞여 있는 것을 보고 체험하게 되는데 LA 농민시장은 다양한 것들이 서로 얽혀서 언제나 새로운 것을 이제 보고 있고 이제 하나의 그런 고정된 시선으로 해석되기를 이제 거부합니다. LA 농민시장에서의 즐거움, 뭐 추억 아니면 뭐 이런 하여튼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여행에서 얻는 것들. 네, 그런 것들은 이 LA 농민시장에서 많이 이제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가 되게 재밌기도 하고 볼거리도 많고 그리고 이제 가게들마다 그런 색깔이 굉장히 그 강하게 박혀 있습니다. 네, 이게 서양 미국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물론 저는 가보지 않아서 몰라요. 근데 이제 뭐 글이라든지 뭐 영상 같은 거 이제 제가 보고 이제 자료 찾으면서 이제 보면서 이제 본 건데 그게 좀 이게 강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아니 물건을 하나 팔더라도 색깔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 파는 그 스타일이 다릅니다. 네, 어디서는 조금 이게 부드럽게 하는 데도 있고 어디서는 이제 좀 느끼하게 하는 것도 있고 어디서는 이제 그 약간 강하게 하는 분들도 있고 하는 이 LA 농민 시장 같은 경우는 되게 재밌기도 하고 멋진 곳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그 근처에 그 헐리우드라서 그리고 헐리우드 스타들도 이 농민 시장에 자주 와가지고 이 농민 시장을 진짜 그 연예인 보러 가는 분들도 있대요. 네. 그 연예인들이 집 앞 그 뭔가 그 뭐 여기 시장이 가까우니까 집 여기 근처가 이제 이 연예인들이 많이 사는 그런 촌 같은 게 있잖아요. 거기서 타운 같은 데서 이제 또 가까우니까 이 시장에 연예인들도 많이 오니까 파파라치라든지 아니면 뭐 이제 구경하는 사람들 관광객들이 여기 많이 온다고 합니다. LA 농민 시장에. 네. 어쨌거나 그 미국 LA의 대표적인 그런 문화 관광할 수 있는 이제 전통적인 방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새로운 것을 또 받아들이는 네, LA 농민 시장에 대해서 저번 주 마찬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네. 세계 속으로 할 때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가보고 싶어요. 네. 이 LA 진짜 가고 싶거든요. 제가 그 미국에 가고 싶은 그 도시들 중에 하나가 이 LA입니다. 네. LA 진짜 가고 싶다. 참 여기 LA 가면은 이 LA 농민 시장을 꼭 가가지고 연예인과 같이 인증샷 한번 남겨봐야겠어요. 네. 이게 뭐 이렇게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뭐 이런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이랑 지나가다가 뭐 만나게 되면은 사진 한번 찍읍시다 이래가지고 사진 한번 찍었으면 좋겠네요. 근데 은근히 그런 양반들은 사진 잘 안 찍으려고 하던데, 네 뭐 어쨌거나 뭐 제가 찍어달라고 하면 찍어주겠죠 뭐. 네 어쨌거나 오늘 보이는 라디오는 2부 세계 속으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보이는 라디오 1부에서는 이제 건강상식 DNA 검사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2부에서는 세계 속으로 농민시장 저번 주와 마찬가지로 그 LA 농민시장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지금 날씨가 굉장히 흐리죠. 네, 지금 날씨 제가 예보를 봤는데 오늘 흐리고 내일도 흐리랍니다. 네, 내일도 흐리고 모레는 비가 온대요. 모레 수요일 날 또 비가 온답니다. 네, 점심 정도에 이제 비가 온다고 하니까 뭐 약속이라든지 아니면 밖에 그 나가실 분들은 우산 꼭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요일 날 비 온대요. 네, 오늘이 아니라 수요일 날입니다. 네, 오늘은 그냥 날씨만 흐리답니다. 네. 어쨌거나 이런 날 이 봄날에 왔다 갔다 이 온도 차이도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비도 오락가락하고 그리고 이제 뭐 미세먼지 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감기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제가 아는 사람도 지금 감기 걸려가지고 굉장히 고생하고 있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건강이 최고입니다. 네,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저희 얌생아시장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마지막 끝곡으로 그래도 봄에 비가 왔으니까 장범준의 봄비. 네, 장범준의 봄비 들으면서 저는 오늘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야암상가시장 보이는 라디오 DJ 우정호였고요. 좋은 하루, 행복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녀를 잊어보려 하지만 비가 또 내려 모르는 이맘 난 지금